잊혀져가는 우리나라 역사 속 예술을 조명하다. 빗블럭, 예술의 등불. 술,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 사람이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음료. 빈센트 반 고흐의 압생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다이키리처럼 예술가들의 곁에는 다양한 술이 함께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술을 사랑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마도로 유명한 화가이자 조선을 넘어 동아시아의 사랑을 받은 화원 김명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담 김명국은 1600년경 태어나 활동했던 조선 중기의 화원이에요. 화원이란 도화서에 소속되어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 관원을 말해요. 김명국은 양반이 아니었음에도 오직 실력으로 화원 추천과 선발 업무를 맡는 종류품 교수까지 올랐죠. 그러나 김명국은 명예를 얻었음에도 전통적인 사대부의 품격을 중시한 조선의 화풍에서 벗어나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적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예술적 자유 속에는 술이 꼭 들어갔죠. 술이 없으면 붓을 들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술을 사랑한 김명국은 스스로 취용이라는 호를 붙였어요. 하루는 김명국이 양반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부족해지자 양반들이 김명국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김명국은 화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며 거부하고 나갔지만 몰래 술집에 자신의 그림을 팔아 술을 샀죠. 다음날 술집을 찾은 양반들은 술집벽에 걸린 김명국의 그림을 보고 그의 술사랑에 크게 웃었다고 해요. 그림값으로 술을 받는 등 김명국과 술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김명국에게 술이란 관습을 깨버리고 본인의 소신과 이야기를 담은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아니었을까요? 김명국을 대표하는 기법은 간필법이에요. 간필법이란 글자의 자획을 줄여서 쓰는 서예의 방식을 회화에 응용한 것으로 필선을 최소화하여 대상의 핵심만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가장 적은 표현으로 강렬하게 주제를 표현해야 하는 간필법은 구사하기 어려운 기법 중 하나죠. 간필법의 대표적인 작품이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디선가 한 번쯤 봤을 김명국의 달마도에는 왼편 가장자리에 연담이라는 그의 호가 관서되어 있고 뒤이어 연담과 김씨명국이라는 주문방인이 찍혀 있어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어 내린 듯한 굵고 강한 붓질의 둑보는 달마의 올곧음과 강렬함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깨달음을 상징하는 눈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코는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김명국의 달마는 코와 눈가의 깊이에서 달마의 깊은 깨달음을 나타내고 배경의 여백을 통해 더더욱 김명국의 대담한 화풍이 강조되어 보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어요. 김명국의 산수화는 큰 분놀림과 간결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감성적인 요소를 부여하여 고요하지만 강한 자연의 힘이 느껴져요. 산에서 내려가고 있는 선비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그의 시선을 따라가면 문 뒤에 숨어 떠나는 선비를 지켜보는 애틋한 시선이 보이죠. 거대한 절경 속 이별의 아쉬움과 애정이 느껴지는 그림이에요. 관폭도와 위기쟁투도로 구성된 성객도에는 그의 자유분방함과 재치가 숨겨져 있어요. 관폭도에는 산줄기를 타고 폭포가 흐르고 있고 두 신선은 폭포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평화롭고 점잖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관폭도의 분위기와 반대로 위기쟁투도에서는 커다랗고 단단해 보이는 나무 아래에서 두 선인이 바둑을 두다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바둑판은 엎어져 있고 한 선인은 귓볼을 잡아당기며 어깨를 깨물고 또 다른 선인은 도망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 옆에 시종은 두 선인의 싸움은 관심도 없다는 듯이 떨어진 바둑알만 주워 담고 있죠. 현대의 시선에서 그림을 봐도 김명국이 얼마나 재치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김명국의 가치관과 예술적 본이 가장 많이 담긴 그림이라 할 수 있는 은사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축 처진 머리와 어깨, 힘이 빠진 듯 굽어진 등 수의를 입고 손발을 감춘 채 바짓단이 땅에 끌리도록 걷고 있는 모습은 가야함을 알면서도 죽음 앞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미련과 아쉬움, 심통함이 느껴져요. 김명국 죽음의 자화상이라 불리는 이 그림은 죽음을 향해 무거운 걸음을 걷고 있는 스스로를 그린 그림이에요. 김명국은 은사도의 장문응자규, 화목이전원, 세상다소객, 수초이산원이라는 화제를 썼어요. 이 화제를 통해 김명국의 내면을 엿볼 수 있죠.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드니 그림으로 모습을 그릴지언정 어찌 무슨 말을 전하랴. 세상에 시인이 많고 많다지만 이미 흩어진 혼 누가 불러주리오. 이런 김명국의 예술 세계는 조선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김명국은 당시 중국과 일본의 화원으로서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통신사로 파견되었어요.
김명국은 공식 기록을 위한 그림 이외에도 일본의 요청으로 여러 작품을 그렸어요. 김명국의 그림은 일본의 승려와 예술가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작품이 되었고, 김명국의 작품은 조선을 대표하는 화풍으로 여겨졌어요. 부사 김세렴의 일기 해사록에는 그림을 청하는 외인이 밤낮으로 모여들어 김명국이 오려고 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일본에서 직접 통신사행을 요청했을 만큼 명성을 얻었던 김명국은 조선통신사 화원 중 유일하게 1636년과 1646년 두 차례나 일본에 파견된 화원이었다고 해요. 조선의 미술평론가 남태응은 김명국은 그림의 귀신이다. 화법은 앞시대 사람의 자취를 밟으며 따른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주어진 법도 밖으로 뛰쳐나갔으니 호치와 화법 어느 것 하나 천기가 아닌 것이 없었다. 라고 말했어요. 항상 술을 끼고 있고 술에 취해 그리는 그림 때문에 당시엔 미친 화가로 불렸을진 몰라도 작품 속 예술적 자유와 인간적 고뇌를 표현하고 대담한 행보를 펼쳤던 김명국 덕분에 임진왜란 이후 침체되어 있던 화단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후대 예술가들이 창작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확실해요. 전통적인 회화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개성 있는 예술적 표현을 추구함으로써 조선 중기와 후기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친 만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예술가 중 한 명이죠. 김명국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떤 영감을 받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